여러분,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이 아니라 작고 빨간 라면 봉지 하나를 사려고 푸른 눈의 외국인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요커들이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어메이징을 외치는 이 광경,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설마 라면 회사가 삼성전자랑 비교가 되겠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특정 분기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를 저 멀리 따돌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반도체보다 우리가 매일 먹던 이 매콤한 라면 한 봉지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사실 이 기업의 시작은 너무나도 눈물겨웠습니다. 6.25 전쟁 직후 먹을 게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 죽을 먹던 시절이었죠.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일본에서 기술을 빌려와 국내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그 기업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지배하는 왕좌에 앉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89년 이 기업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른바 우지 파동이죠.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 제품이 폐기되고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7년 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회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IMF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라이벌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다 내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이 회사는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의 DNA에는 불사조 같은 근성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반전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경영 위기 속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던 총수 일가가 명동거리를 걷다자 유독 매운 음식을 파는 가게에만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세상에 없던 지독하게 매운맛을 만들어보자. 하지만 그 과정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고추를 다 모으고 소스 배합을 위해 버려진 닭만 1200마리, 소스는 무려 2톤이나 사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루 종일 매운 소스를 맛보느라 위장약을 달고 살았고 입술이 퉁퉁 부어오르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오직 최고의 맛을 찾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틴 시간들이었죠. 드디어 2012년 전설의 시작인 풀닭 볶음면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사람이 먹을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음식 학대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대형마트에서도 구석에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상이 이 라면을 발견한 겁니다. 영국 남자 조 씨를 시작으로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이 매운맛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불길처럼 번지더니 전 세계적인 놀이문화인 챌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수조 원의 마케팅 효과를 거둔 셈이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볼까요? 반도체 사업이 수조 원의 기계를 들여와서 초미세 공정을 거치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라면 라면은 밀가루와 스프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초등학생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팔아남기는 이익률보다 더 높은 무려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입니다. 이제 미국의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가면 가장 좋은 자리는 이 빨간 라면 봉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인들만 찾던 구석진 코너에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 본토인들이 박스째로 사가는 필수 아이템이 된 거죠. 심지어 물량이 없어서 1인당 구매 제한까지 걸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K푸드의 저력입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출이 3천억 원대에 불과했던 이 기업은
이제 매출 1조 원을 가볍게 넘기고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또 어떻고요?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 기업의 주가는 1년 만에 3배 이상 폭등하며 코스피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말고 라면을 샀어야 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부스터가 장착됩니다. 바로 월드스타 BTS입니다.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입술이 빨개진 채 이 라면을 먹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팬들은 광분했습니다. 지민이 먹는 저 라면이 뭐야? 나도 지민처럼 매운맛을 견뎌보고 싶어. 아미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그대로 매출로 이어졌고 K-팝과 K-푸드가 결합한 최강의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이 기업은 경남 밀양에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해외로 공장을 옮길 때 이들은 오직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자부심, 이것이 진정한 국익 아니겠습니까? 서양인들에게 매운맛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감칠맛이 살아있는 맛있게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각인시킨 거죠. 마치 우리 한국인이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을 쟁취하는 드라마틱한 삶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제품을 파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요리법을 창조하게 만들었죠. 우유를 넣고 치즈를 얹고 심지어 라이스페이퍼에 싸먹는 등 수만 가지의 레시피가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키지 않아도 전 세계 고객들이 알아서 홍보대사가 되어주는 것, 마케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조건 첨단 기술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비록 그것이 밀가루 한 줌과 고춧가루 스프일지라도 진심이 담기고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면 반도체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이 기업이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콤한 라면 한 봉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더 찾게 되죠. 경기 불황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 같은 거대 IT 기업도 부러워할 만한 이 기업만의 강력한 해자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보이시나요? 이 기업의 활약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할랄 인증을 통해 이슬람 시장을 장악하고 매운맛에 익숙한 동남아와 멕시코 시장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라면을 먹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 영토의 확장입니다. 60년 전 배고픈 국민들을 위해 구걸하듯 기술을 배워와야 했던 작은 기업. 동양의 이름 모를 나라에서 온 이 초라했던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 미식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글로벌 식품 기업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짜릿한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 한 해에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는 진정한 수출 역군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한국 경제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 기업은 한국의 맛으로 전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이제 성장이 멈출 때가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소스 사업으로 확장하고 캐릭터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식품계의 디즈니를 꿈꾸고 있죠. 이들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들던 그 라면 한 봉지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가장 트렌디한 음식이자 한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점심 한 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부도 위기와 시련의 세월을 견뎌낸 끝에 찾아온 이 눈부신 영광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 기업의 주가 그래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끈기 있게 버텨온 대한민국 모든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뉴욕의 마철로 사이로 매콤한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당당하게 승전고를 울리는 대한민국 라면의 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K저력의 실체입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의 음식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맛에 중독되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머리, IT를 지배한다면 이 라면 기업은 전 세계인의 심장과 입맛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가워도 되지만 심장은 뜨거워야 하는 법이죠. 이들의 뜨거운 매운맛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깊게 새겨넣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우리는 늘 거창한 못에서 기회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놀라운 수익률은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만나는 익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본능을 파고드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뒤집는 법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성공 스토리를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은 생명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이 작은 라면 한 봉지가 전 세계를 정복했듯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업은 단순한 라면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소스 하나로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하고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다음 행보가 벌써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뉴욕을 점령한 K푸드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의외의 기업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매운맛 같은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K저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